자, 중등 내신을 통해 고등 내신 수능의 토대를 마련하는 완벽 본문학습. 이번 강의는 중2 미래엔 레슨 2 Where do people live? 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냐라는 전체 제목에 본문 제목을 봤더니 Roofs around the world 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뭡니까? 루프, 지붕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떤 지붕들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설명문 로 볼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소개되는 지붕이 grass roofs입니다. 즉 잔디 지붕이라는 거죠. 잔디 지붕. 자, 제가 옆에 여러분들한테 좀 눈으로 비주얼하게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이미지를 넣어놨어요. 자, 지금 지붕이 이렇게 잔디가 깔려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 위에 그 잔디에 나는 그 풀 같은 걸 뜯어 먹으려고 염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Have you ever seen a goat on the roof of a house? 하고 의문문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서부터 이과의 핵심 문법인, 자, 우리가 이미 앞에 문법 수업에서 언급이 됐던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나오고 있죠.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완료 시제의 용법 4가지, 뭐 완료, 경험, 뭐 계속, 결과 그 4가지를 구별하는 거를 문법적으로 물어보는 게 저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문법을 개념적으로 최초에 이해를 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뭐 앞에서 수업을 들으셨지만 현재 완료라는 것은 자, have 플러스 pp의 모양으로 자, 과거의 상태, 즉 언제 시작됐는지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초점을 맞추는 건 예죠. 과거의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과거의 상태가 지금까지도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표현이 현재 완료죠. 그래서 너 과거에 봤는데 그 상황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의미적으로 나눴을 때 현재 완료의 용법 4가지는 자, 완료. 자, 이건 수업을 해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완료,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에 계속, 결과, 이 4가지 용법이 있는데, 자, 보통 이 완료, 경험, 계속 이 3가지는 그 문장 내에 함께 사용되는 부사 표현에 의해서 용법을 구별하기가 쉽죠. 예를 들면 이제 완료라면 예를 들면 뭐 already라든가 뭐 yet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주로 하고, 경험에서는 지금 우리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험일 때는 이렇게 뭐 했던 적이 있어, 뭐 ever, never, 그 다음에 뭐 횟수 표현, 뭐 once,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해봤어 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이제 계속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속해 왔어 라는 표현이어서 뭐뭐 동안이라는 표현이라든가 since라든가 for라든가 since라든가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떠한 힌트가 제시가 되지 않는 조금 난해한 영역이죠. 그래서 결과라는 것은 뭐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고 그 결과로 어떠하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대표적인데, 얘가 이제 뭐 굳이 예문을 써드린다면 뭐 he has gone to New York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결과인 이유는 뭐냐? 뉴욕에 가버렸다인데 고로 지금 그 결과로 그라는 사람은 뉴욕에 있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어떤 그 이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에 이제 우리가 결과 용법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지금 첫 번째 예문으로 나와 있는 현재 완료는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자, ever의 힌트를 얻어서 얘는 현재 완료 중에 과거에 이랬던 적이 있어 라는 경험이다라는 걸 우리가 ever를 통해서 느낄 수 있죠. Have you ever seen? 본 적 있니? A goat, 염소를. 자, 어디에 있는 염소입니까? on. 자, 접촉에 on이 있죠. 접촉에. 지붕 위에 딱 접촉되어 있는 염소를
본 적이 있어? 자, 어떤 지붕입니까? 한 집에 지붕에 위에 있는 염소를 본 적이 있니? In Norway. 자, 노르웨이에서는 이라고 장소 표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가 문두에 먼저 나와 있고 드디어 주어. 자, 우리가 can see 볼 수 있어요. animals 동물들을. 자, 근데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지붕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 오늘 루프가 애니멀즈를 꾸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요 상황이죠. 요 상황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바로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orway has rosy forest. 자, 노르웨이는요 커다란 숲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요 in harmony with nature, in harmony with nature. 자, in harmony니까 하모니가 조화잖아요. 조화 속에 자 누구와의 조화입니까? 자연과의 조화. 그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라는 어떤 부사적인 수식어 표현이 먼저 문두에 나와 있고 컴마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의 구조가 완전히 똑같죠. 그죠? 먼저 수식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 그죠? 그 다음 또 바로 이거의 핵심 문법인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용법인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요 have built. 자,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어왔어요. 자, 뭐로 된 wooden, 나무로 된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힌트가 나왔네요. 자,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이라는 전치사 for가 있다. 그러면 얘는 계속 그 기간 동안 계속 지속해 온 것이다 라는 현재 완료의 계속의 용법이 되겠죠. 그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wooden이라는 나무로 된이라는 이제 얘가 이제 형용사로 나무로 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단어 앞에나 뒤에 en이 붙어 있으면 걔는 make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en이 붙어 있는 뭐 대표적으로 뭐 wooden, golde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한 것처럼 뭐 wooden 뭐 황금으로 만들어진 골든 뭐 이런 애들이 형용사일 때는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뭐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자, 이 하우스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 부호 자리에 얘를 쓰지 않는다고요. 지금 얘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그것만 가능하지 보호는 하지 못해요. 이거 우리 사실은 정규 수업 시간에 문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주지 보호를 할 수 없는 형용사에 해당을 하는 게 wooden이죠. 그죠?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예문도 지금 wooden houses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뜬금없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떴어요. 자, 아직 내 눈이 이쪽으로 가지 않은 상황에서 얘의 용법이 뭐 미리 결정해서 읽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동사처럼 읽어볼게요. build, 짓는데요. 만든대요. 강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집을 만든다 라고 했는데 뒤에 컴마 찍고 뭐가 보여요? 주어, 동사가 보이죠. 선생님 앞에서 했던 얘랑 똑같이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오는데요. 그러면 얘도 뭐란 얘기예요? 수식어란 얘기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영어는 같은 패턴이 계속 나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턴 파악입니다. 그걸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얘는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 이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고요. 부사적 용법이고 이렇게 to 부정사가 문두에서 부사적 용법일 때는 거의 99.99%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용법입니다. 결론은 안 써도 되는 거죠. 수식어니까. 그죠? 자, 짓기 위해서, 강하고 따뜻한 집들을 짓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즉, 이 노르웨이 사람들은요, cover, 덮습니다. 그들의 지붕을, 자, 뭘 가지고 덮냐? with grass, 잔디를 가지고 덮어요. 자, 요거를 패턴으로 그냥 챙겨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cover A with B. cover A with B. A를 B로 덮다. 라는 표현이죠. 이게 패턴으로 보셔도 되고, 그냥 직독직히 끊어서 가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The grass roofs. 자, 그 잔디 지붕들은요, 자, protect, 보호해준대요. 자, 누구를요? them, 그들을요. 그들은 사람들이 되겠죠. 자, 뭐로부터 지켜주냐? 뭐로부터 지켜주냐? From the long, cold winters. 자, 길고 추운 겨울. 그리고 강한 바람으로부터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A and B가 지금 이렇게 명사가 병렬되어 있는 병렬 구조죠. 그죠? 자, 이 from도 역시 패턴으로 가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끊어 읽으셔도 되고요. protect A from B. 자, 그럼 여러분들 뜻을 예측해 보세요. A를 보호하다. 뭐로부터? B로부터 A를 보호하다. 이렇게 패턴을 가셔도 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트라는 어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제가 프로텍트 나올 때마다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프로텍트가 있고 프로테스트가 있다. 헷갈리면 안 된다. 프로텍트는 뭐 방금 보셨다시피 뭔가를 보호하는 거고 지켜주는 거죠. 반면에 프로테스트는 자, 나 그렇게 안 할래 라고 저항하다, 항거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sometimes, trees or plants grow out of the grass roofs, and some animals enjoy their meals there.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이거 또 똑같은데요? 컴마 찍고 trees or plants가 주어고요. grow 동사. 지금 몇 문장 연속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컴마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선생님, 얘도 컴마 주어 동사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수식어겠죠. 품사는 뭘까요? 부사인데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sometimes는 무슨 부사예요? 빈도 부사라고 부르는 애죠. 우리가 문법 시간에 이제 빈도 부사는 조비디 일반 동사 앞 이런 식으로 조동사 뒤, 그 다음에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빈도부사는 이렇게 문장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조동사나 비동사 뒤가 아니고 조동사나 비동사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부사라는 건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죠. 위치라든가 개수의 제한을 받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약간씩 문맥의 차이가 있는데 앞에 있으면 그냥 맨 앞에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정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때때로 나무들과 식물들은 grow, 자랍니다. 뭐로부터? out of the grass roof. 그래서 그 잔디 지붕에서 삐져나와서 grow, 성장, 자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잔디를 심어놨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다른 뭐 나무 같은 게 이제 자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끝에 S 없는 거 보이나요? 왜 S가 없어요? 왜 S가 없어요? 선생님, 여기 A or B면 둘 중에 하나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A도 복수고 B도 복수잖아요. 둘 중에 뭐가 되더라도 복수가 명사가, 복수 명사가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도 복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자, 또 기본 단어이지만 한번 잡아보면 grow 하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일형식에서 뭔가 자라다, 뭐 성장하다, grow up, 다 컸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grow가 이형식, 그래서 어떠한 상태가 되다 이런 표현이죠. 뭐
되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he grew old. 그는 늙은 상태가 되었어요. 즉, 나이를 드셨어요. 노인이 되었어요. 뭐 이런 정도의 의미죠. 그 다음, grow가 세 번째일 때 무엇을 자라게 만들다, 성장하게 만들다라는 목적어를 쓰게 되는 타동사일 때는 자, 우리가 한국말로 보통 뭐뭇을 기르다, 혹은 뭐 재배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뜻은 그래도 언제라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끔 탑재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새로운 문장의 시작인 접속사 and가 떴고요. Some animals가 주어로 나오고 enjoy 즐깁니다. 그들의 식사를 거기에서. 자, 그럼 이 거기에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는 굳이 바꿔 쓴다라면 on the 그 잔디 지붕에서가 되겠죠. roofs 정도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썸 하나 잡아드리면, 자, 여러분들 썸은 수하고 양 모두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수일 때는 한 두세 개 되는, 자, 몇몇 개가 되는 거니까, 셀 수 있는 게 올 때는, 썸 뒤에 셀 수 있는 게 올 때는 여기에 s가 붙어 있는 복수 명사가 와야 되죠. 당연히 셀 수 없는 게 오게 되면 당연히 셀 수 없으니까 단수로 와야 되고요. 그죠? 자, 첫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소개되는 집은 cone-shaped roofs입니다. 자, 말 그대로 콘 모양의 지붕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콘 모양의 지붕이 이미지로 보이죠? 자, 일단 이 제목에 나와 있는 표현을 조금 들여다보시면요. cone-shaped가 이제 하이픈으로 연결돼서 그냥 얘네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roofs 라는 명사를 얘가 형용사가 돼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지붕은 지붕인데 콘 모양이 된 지붕, 콘 모양의 지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여기가 과거분사 pp냐라는 거예요. 왜 ed냐는 거예요. 자, 지붕이 모양을 만든 거예요. 콘 모양으로 만들어진 지붕이에요. 그렇죠. 콘 모양이 되어진 지붕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의미가 생기니까 수동의 의미가 생기니까 pp를 쓴 거죠. 그러니까 conshaping ing를 잘못 쓰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a roof is an essential part. 자, 동사 여기 보이죠? 지붕이라는 것은요, 필수 부분입니다. 뭐의? of a house. 집의 필수 부분이에요. 자, essential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에센셜 하면 뭐 뜻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필수적인, 뭐 근본적인, 중요한 이란 의미로 상당히 자주 쓰이는데 이번 기회에 비슷한 의미의 유의어를 좀 확장을 해보시는 쪽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본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important랑 뭐 유사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vital 이라고 very important의 개념, 뭐 비슷한 개념으로 crucial, critical.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좀 고급다는 거예요. indispensable. 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필수적인, 근본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유의어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지금 중2 내신 따위에 목숨 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내신 성적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해 나가기 위한 영양분, 토대, 기틀을 다지는 게 이 내신 수업의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요 어휘까지 챙겨주시면 너무 금상첨화로 잘 공부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붕은 필수 부분이야 집에 but 하지만 long ago라는 시간 표현. 자, ago는 언제나 반드시 과거 시제만 가능하죠. 과거 시제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ago 때문에 지금 built라는 동사가 무슨 시제로 나와 있어요? 과거 시제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지었다, 만들었다, 지붕을 했어요. 마침표 찍어도 되는 자리에
only 단지 to take them down easily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to 부정사, only는 부사고 to take down 이라는 표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take down 이라는 표현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세요. 이 take down 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왜냐면 전혀 상반되는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take down은 지금 우리 지문에서는 뭔가를 분해하는 거, 분해해서 뭐 치우다, 분해야 치우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철거하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죠. 철거하다, 뭐 제거하다, 제거하다는 말보다는 분해해서 뭐 치우다, 철거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두 번째는 take down 하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필기해드린 거 여러분들 다 받아 적고 있죠. 그래서 뭐뭇을 받아 적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미가 너무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take down이라는 표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them이 뭘까요? 여기 있는 이 them은, 자, 앞에 나왔던 roofs, 복수의 roofs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얼추겁게도 단수인 it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단지 그 지붕들을 take down, 철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철거합니까? easily, 쉽게 철거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꾸며주니까, 동사적 의미를 꾸며주니까 얘는 지금 easily라는 부사가 나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roof is an essential part of a house. 지붕이라는 것은 아주 필수 부분입니다. 집에. But 하지만 long ago, 오래 전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만들었어요. 지붕들을요. 자, 단지 to take them down easily, 쉽게 지붕들을 철거하기 위해서요. Centuries ago in southern Italy. 자, 이번에도 앞에서 나왔던 모양이랑 똑같게 컴마로 분리되어 있고, 그 뒤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 있어요.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식 어구인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얘 부사입니다. 부사.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방금 배운 거 ago라는 뭐가 있어요? 과거 시제랑만 쓰는 애가 있죠. 그러니까 뒤에 동사가 paid라는 과거 시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수세기 전에, 자, 시간과 장소가 같이 나오고 있죠. In southern Italy, 자, 이탈리아 남부에서, 자, 사람들 했습니다. 자, 그럼 나는 당연히 동사를 기다리죠. 주어를 찾았으니까. 자, 근데 기다리는 주어는 안 나오고, 기다리는 동사는 안 나오고, 뜬금없이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후가 나와 있고, 그 뒤에 동사가 있고, 너 그럼 주어 어디 갔니? 이거 얘가 들어갔구나. 즉,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던 일과의 주령 문법인 뭐가 나와 있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판단이 됐다. 그러면 0.001초 안에 여러분들은 열어줘야 되죠. 가로를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제 뭐 해주기 시작하겠다. 꾸며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의 생각이 아주 찰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문법이 시키는 대로 분석을 해서 읽어줘야 돼요. 자, 근데 어떤 학생들이 있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주어랑 딱 붙어 있을 때 과연 내가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되냐? 즉, 얘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NG를 파악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런 경우에 동사는 반드시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동사 하나, 동사 둘. 그래서 끊어 읽으실 때는 반드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를 끊어서 좀 묶어버리는 거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가졌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집을. 자, 근데 어떤 상황이냐? without가 아니라 without이에요. 자, 지붕이 없는 집이죠. without a roof house. without a roof가 house를 꾸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붕이 없는 집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paid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문장의 주어가 people이었던 거고 전체 문장의 동사가 paid였던 거죠. 그리고 전체 문장의 목적어가 lower taxes가 되는 거죠. 즉 사람들이 지불했다 lower taxes, 낮은 세금을.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지붕이 없는 집을 가졌던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주격 관계대명사 who는 다 아시다시피 선행사가 사람인데 주격 같이 쓸 수 있는 건 누가 있어요? 대시 있죠. 대시 있죠. 이해하셨죠? 자, 문장 분석 철저하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신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To avoid high taxes on their houses. 선생님! 이제는 알겠어요. 보입니다.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동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얘 지워도 상관없는 부사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to 부정사가 컴마로 분리되어 있는 실제 문장의 시작 전에 맨 앞에 이렇게 대문자로 나와 있을 때 99.99%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패턴을 늘려나가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 공부만 똑바로 해도 영어 문장 분석 진짜 실력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피하기 위해서. 자, 높은 세금. 자, 세금은 세금인데 부가 되어진, 어디에 부가 되어졌습니까? 그들의 집들에 부가 되어진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사람들이 built, 만들었어요. 뭐를요? 콘 모양의 지붕을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by 띠리리 함으로써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y가 전치사인 거 보이죠? 전치사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명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ing는 당연히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겠네요. 그죠? piling up. pile up 하면 위로 쌓는 거죠. 돌들을 위로 쌓음으로써. 그죠? 콘 모양의 집을 만들었어요. 자, 돌들을 이렇게 차곡차곡차곡차곡차곡 쌓아서 지붕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가볼게요. When tax collectors came to the town, 선생님 지겨워요 이제. 이제 알겠어요. 완전 보여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수식어겠네요. 부사예요. 부사입니다. 자, 근데 모양을 보세요.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이 안에 tax collector라는 주어도 보이고 came이라는 동사도 보여. 자, 이렇게 접주 동의 덩어리를 우리는 단어라고 부르나요? 구라고 부르나요? 절이라고 부르나요? 그쵸? 얘가 바로 그 부사절이고 이 when은 그 부사절 중에서 시간을 나타내며 의미는 뭐뭐 할 때 라고 접속사 편에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배웠던 애입니다. 그러면 텍스를 수집하는 사람, 즉 세금 징수자들이 왔을 때 라는 시간 표현이 실제 문장 시작 전에서 맨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세금 징수자들이 마을에 왔을 때 이제 진짜 문장이 시작됩니다. People took their look down. 자, 선생님 아까 있었던 take, took down 있네요. 그죠? 그들의 지붕을 철거했습니다. 어떻게요? 빠르게. 얘가 꾸미는 건 철거했다라는 동사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사가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들의 지붕을 철거했습니다. 왜? 세금 덜 내려고요. 그 다음 가볼까요? After the tax collectors left, 야, 이건 너무 지겹다, 야. They piled up. 조동사 보이죠?
선생님, 그럼 얘도 부사겠네요? 선생님, 그러면요, 얘도 지금요, 적주 동이 보이는데, 그럼 얘도 부사절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쟤도 부사절에 after 뭐뭐 한 후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뜻은 뭐뭐 한 후에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영어 하시는 거예요. 세금 징수자가 떠난 후에 라는 시간 표현을 먼저 꾸며주게 표현을 해줬고, 진짜 문장은 그 뒤에 그들은 쌓았어요. 이 그들은 누굴까요? 앞에서 지붕을 무너뜨린 이 사람들이 되겠죠. 쌓았어요. 그 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쌓았어요. 다시 쌓았어요 라고 역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나와있죠. 부사가 나와있죠. 됐나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문법 하나만 챙겨주고 갈게요. 자, 이과의 주력 문법은 아닌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take them down 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여기 pile up이라는 표현, 여기 또 pile up이라는 표현, 여기 take down이라는 표현 있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문법은 바로 이어 동사라는 문법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죠? 자, 두 개의 단어가 이어져서 하나의 새로운 뜻으로 조합이 되는 동사를 이어 동사, 우리가 보통 뭐 그냥 간편하게 뭐 수거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면 이어 동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자,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와 그 뒤에 사실은 안 써도 되는 부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수거처럼 붙어 돌아다니는 애를 이어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론은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take down 과 pile up은, 여기에 있는 이 down과 up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전치사가 아니고요.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었던 take와 pile이 뒤에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제 시험에 언급되는 문제가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얘네의 목적어가 올 때 대명사면 반드시 가운데 낑겨 있어야 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고, 만약에 일반 명사가 목적으로 오면 가운데 있던 밖에 있던 상관이 없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우리 지문에도 이 첫 번째 예문에서 take them down 이라고 해서 대명사인 them이 take them down 이라고 해서 대명사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죠? 하지만 얘가 take down them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으면 틀리게 되죠. 그죠? 그 다음 여기에서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여기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자, 위에서는 take 다음에 their roof down 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pile up the stones 라고 했어요. 교과서 문장이니까 둘 다 맞는 거겠죠.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로 목적어가 소진되는 경우는 가운데 있던 바깥으로 빠져나가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뭐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영어는 길면 뒤로 뺄 수 있잖아요. 얘가 길어서 뒤로 빠진 것 뿐이에요. 원래 정석은 얘가 정석이죠. 왜냐면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써줘야 되잖아요. 타동사, 목적어 꾸며주는 말이 뒤로 빠져주는 게 맞아요. 타동사, 목적어, 부사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영어는 길면 뒤로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pile up the stone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길지 않은데 뒤로 뺄 이유가 없는 거죠. 뒤로 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석의 모양,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의 모양, 얘만 받아들여준다는 거, 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효동사의 문법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서 소개되는 집은 Big Round Roofs입니다. 자, 커다랗고 둥근 모양의 지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넛 모양의 커다랗고 둥근 모양의 지붕이 보이죠? 그죠? 안에가 뚫려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from the sky in a part of the southern China. 또 이렇게 돼 있네요. You can see round roofs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맨 앞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데, 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볼게요. From the sky, 하늘로부터. 자, in a part, 어디에 있는, 어떤 부분에 있는, 어느 부분입니까? 자, 중국 남부 중국의 어떠한 지역의 하늘로부터가 되겠죠. 즉,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앞에서 수식어로 먼저 나와 있었고요. 당신은 볼 수 있어요. 둥근 지붕들을요. 자, 하고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데, 그 뒤에 또 접속사처럼 보이고 동사처럼 보이는 애가 나와 있는데, 주어가 없네요. 역시 또 일과의 주력 문법을 다시 복습시켜주는 아주 좋은 교과서네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에 있는 선행사인 round roofs를 꾸며주겠다 라는 생각이 0.001초 안에 들어야 되겠죠.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였고 사물을 나타내 주니까 뭐로 바꿨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which 바꿨어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 다음 놓치면 안 되는 문법 하나가 남아있죠. 선행사 끝에 s가 붙어있는 복수이죠.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그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에는 동사의 수일치는 누가 시켜주는 거죠? 바로 선행사의 단복수가 단복수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죠? 얘가 복수니까 여기다 복수 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s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즉 얘는 지금 복수 동사로 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중요한 문법 하나, look like 입니다. 자, 요것도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배우셨던 건데, 우리가 이형식 동사 중에서 감각동사라는 애가 있죠. 감각동사. 여기 남아있는 look, feel, taste, sound 하는 이제 감각을 표현하는 그런 감각동사. 이형식이니까 당연히 보어가 와야 돼요. 보어가 와야 되죠. 자, 근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호라는 건 형용사가 보호를 할 수도 있고 명사가 보호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감각동사라는 애는 여기에 형용사만 보호로 올 수 있는 걸 원칙으로 해요. 자, 근데 우리 지문에 나온 것처럼 뒤에 죽어도 명사를 쓰고 싶은 거야. 감각동사 뒤에 죽어도 명사를 쓰고 싶은 거야. 나 명사를 써야 되겠어. 그래야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 그랬을 때는 이 앞에 지금 우리 교과서 본문처럼 전치사에 해당하는 뭐뭐처럼 뭐와 같은 이라는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를 반드시 여기에다가 낑겨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감각동사가 나왔을 때는 이 두 가지 모양 중에 하나죠.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이거나 감각동사 플러스 like 명사이거나. 알겠죠? 자, 그러면 보인다처럼 커다란 도넛처럼 보이는 둥근 지붕들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첫 번째 문장 두 개의 중요한 문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와 이형식 감각동사.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They are the roofs of the big round houses of the Hakka
people. 이제 이 people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부족의 의미인 것 같죠. 그래서 하카 부족의 커다랗고 둥근 지붕의 지붕이다. 그것들은 이 데이는 앞에 있는 얘를 가르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붕은 중국 남부 지방에 있는 하카 부족 사람들의 집에 있는 지붕인가 봐요.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이거 핵심 문법 현재 완료 나와 있네요. 자, 무슨 용법인지 한번 뽀개 봅시다. They have lived in houses like. 앞에서 얘기했던 전치사 like가 여기 나와 있네요. 뭐처럼 뭐뭐와 같은. These 이와 같은. 그 다음에 for about 1,000 years. 자, 힌트 떴네요. 뭐뭐 동안이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사용된 현재 완료는 그 용법이 당연히 뭘까요? 계속 용법이죠. 계속.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보면 그들은 계속 집에서 살아왔어요. 이와 같은 집에서 얼마 동안? 대략 1,000년 동안. 자, 숫자 앞에 about은 대략이란 표현이죠. 그죠? 대략 부사죠, 부사. 그죠? 1,000년 동안. 다음에 마침표 찍어도 되는데 또 뭐가 나왔어요. 뒤로 봤더니 to 부정사가 나와 있습니다. To protect themselves from enemy. 선생님 앞에서 배웠던 protect A from B 보여요. 그러면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읽으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지워도 상관없는 표현으로 부사적 용법으로 읽으면 너무 해석이 매끄럽겠네요.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었던 거죠. 이 to 부정사는. 그죠? 그 다음 또 문법 하나. protect A from B. A를 B로부터 보호하다의 그 A 자리에 나와 있는 게 them이 아니라 themselves가 나와 있죠. 자, 문장의 주어인 그들과 그들이 보호하는 게 다른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즉 동일인일 때는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죠? self나 selves를. 그죠? 요거 빼먹으시면 안 되고 얘를 그냥 them으로 쓰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그들, 타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알겠죠? 자, 적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대략 1,000년 동안 이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대요. 됐나요? 자, the houses have only one gate. 자, 이때 have는 현재 완료 have가 아니라 그냥 가지다. 였죠? 단지 하나의 문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without any windows. without이니까 창문이 없어요. 그 어떤 창문도 없어요. 어디에는요? on the first floor. floor는 층이란 뜻이죠. 그죠? 우리가 층을 나타낼 때 1층, 2층, 3층 할 때 전치사 on을 쓰죠. 그죠? 1층에는 창문이 없대요. 그리고 문은 한 개밖에 없어요. 내용일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문은 하나고 창문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의 주력문법 each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each는 무조건 무슨 취급? 단수 취급 해주셔야 되죠. 한국말로는 각각 개별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이고 단수 취급을 하니까 houses s 붙이면 안 되죠. 동사도 단수 동사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R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집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집은 big, 커요 하고 마침표를 찍어둬야 돼요. 여기다 각각의 집은 커요. 자, 근데 어떻게 큰지를 enough라는 부사가 big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충분히 커요. 자, 충분하게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데 또 뒤로 자, 뭐에 충분한지 whole village, 전체 마을 전체에 적합해요. 즉, 이 집 하나면 전체 마을 사람들이 이 집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는 문맥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이 하카카 사람들이 만든 이 집이 오늘날의 아파트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enough라는 애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애인데, 자, enough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죠. 뜻은 뭐 다 아시겠지만 충분한 이란 뜻이 있고 충분히, 충분하게 뭐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근데 이거를 뭐 모를까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enough가 형용사일 때는 예를 들면 달걀이 충분해요. 그러면 충분한 달걀 이렇게 해서 형용사일 때는 이렇게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면 저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전치 앞에 위치에서 꾸며준다. 전치 수식이라고 얘기죠. 형용사일 때는 꾸며주는 말 앞에 있어야 되고 자 방금 본 것처럼 부사로 쓰였을 때는 자 보세요. big이라는 형용사를 enough라는 부사가 꾸며줄 때는 very fast처럼 이게 enough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형용사가 앞에 있고 부사가 뒤에 있는 이상한 어순이 되죠. 그래서 이걸 후치수식이라고 하죠. 후치수식.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비슷한 모양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좀 이상한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꾸밈을 받는 말이 앞에 있고 꾸며주는 말이 뒤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얘를 enough big으로 어순을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됐나요? 자, 다시 읽어보면 각각의 집은 커요. 충분하게 커요. 뭐에? 전체 마을에 적합하게 커요. 됐나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It usually has 4 stories. 자, it이 왜 떴을까요? 이 it은 대명사죠. 그럼 뭘 받은 걸까요? 앞에 나왔던 each house라는 단수 취급을 하는 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it으로 받은 거죠. 단수 대명사로. 그죠? usually라는 뭐 주로 통상적으로라는 무슨 부사? 얘도 빈도 부사죠. 빈도 부사가 지금 일반 동사인 has 앞에 위치해 있는 가장 일반적인 위치에 포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4 stories 4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얘는 story 앞에 났던 floor랑 같은 의미죠. 4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아파트 같네요, 진짜. It has kitchens on the first floor. 자, 그것은 그 집은 일단 자, 부엌을 어디에 갖고 있냐? 1층에 갖고 있어요. 그 다음 storage room, store가 무슨 뜻이에요? 저장하는 거죠. storage 저장이죠. 저장고, 저장소는 the second floor, 2층에 있어요. 그리고 living room and bedroom은 자, 거실과 침실은 어디에 있냐? On the third and fourth floor, 3층과 4층에 산계돼서 분포되어 있나 봐요. 자, 지금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드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얘가 1번, 2번, 3번 3개의 목적어가 나열되고 있는 거 보여요? 동사 해제에 대해서 부엌이라는 목적어 하나, 저장소라는 목적어 둘, 그 다음에 거실과 침실이라는 목적어 3개가 지금 이 and에 의해서 1, 2, 3이 병렬되고 있죠. 여러 개를 나열할 때는 예를 들면 1, 2, and 3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 모든 자리에 and 이렇게 쓰지 않고 마지막에만 이렇게 and를 쓰죠. 그렇죠? 그 다음 사이사이에 또 짜잘한 and가 들어가 있었죠. 여기 있었네요. 자, 요 and도 한번 보세요. 얘는 그러면 뭐하고 뭐를 연결한 거예요? 바로 앞뒤에 리빙룸과 베드룸을 연결한 and였고, 얘도 앞에 있는 3층과 4층을 연결한 and였죠. 그죠? 그래서 한 문장 안에 and가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연결시켜주는 대상이 다르다. 항상 and verb or가 나오면 병렬 구조를 의식해서 뭐하고 뭐가 병렬돼서 연결된 거지? 라는 것을 항상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미래엔 레슨 2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